자, 오늘의 단원이 화학변화. 다시 말해서 산화와 환원입니다. 자, 요 두 가지 반응을 이 단원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화학변화는 변화와 다양성에서 화학변화 쪽에서는 산화환원하고 중화반응을 배우는데 이 두 반응은 종류가 다른 반응이죠. 산화와 환원은 상보적이라 해가지고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같이 일어나는 서로 상호 교환적인 반응을 말해요. 산화 반응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환원 반응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산화, 환원 이건 반쪽 반응이라고 산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한쪽에서든 환원이 일어나서 화합물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물질의 화학 변화를 이루든. 자, 먼저 이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를 하기 전 거기에 보면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와 자연에 영향을 준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반응이 뭐가 있느냐 봤더니 첫 번째 광합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식물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최초의 과정.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의 과정을 본다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합쳐서 포도당과 산소를 내놓는 반응을 말합니다. 자, 이 반응이 어찌하여 일어난 거냐? 정의는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꾼 최초의 반응이다. 그래서 이건 태양이죠. 지구로 따지면 얘는 포도당이라는 화학에너지. 이 광합성을 이제 최초로 한 그 생물이 일반적으로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자기 스스로가 먹이를 먹지 않고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애들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연의 역사에 미친 영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한 시대사를 갖고 있어요. 자연에 미친이라고 좀 봅시다. 영향. 자, 32억 년 전 남세균이 출현합니다. 뭐 초창기에는 이산화황 가지고 반응을 했네. 이산화탄소보다는 그랬는데 얘들이 광합성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산소에 의해서 종속 영양생물들의 진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자, 이 남세균 출현 이전에는 그러니까 현기성 세균이라 해가지고 무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들이 출현했었는데 32억 년 후에는 이제 호기성 세균이라 해가지고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들이 막 득세를 하죠. 그럼 효율은 산소 호흡의 세균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자연 입장에서는요, 얘가 약 10억 년 동안 대기의 변화가 없습니다. 산소가 바닷물 속, 물속에서 생기면 얘가 밖으로 나와서 대기를 바꿔야 되는데 왜 10억 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느냐? 잘 보세요.
요것이 출현해가지고서리 보세요. 바닷물속 철이온을 그냥 한번 씁시다. F6 갖고 산화철로 신전시킨 거야. 지금의 철광석이죠, 이게. 지금의 철광석. 알겠습니까? 자, 이러다가 23학년쯤에 대기 중 산소가 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출현을 하기 시작해. 대기 중에 산소가 출현하고 이로 인해서 보통 이게 실루리아기 때가 있어요. 고생대. 오존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상으로의 생물 진출을 가능하게 하다.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 생물들이 육지로 성태류, 양서류 올라왔다. 아니고요. 캄브리아기를 지나서 오르도비스기를 지나서 실루리아기쯤에 얘들이 바로 육지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봉기 때 양치식물들이 번성을 하게 돼요. 알겠죠? 고사리류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육지의 생물이라면 곤충류, 특히 잠자리 1m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멸종이 됩니다. 알죠? 대봉기 말에 멸종하죠? 그래서 걔들이 바닥에 퇴적돼서 뭐를 만든다? 석탄. 그게 석탄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멸종이 나오죠. 또 폐륜기 때. 대륙이 합쳐져.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자, 두 번째. 자,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거 일종의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이제 뒤에서 해설하겠지만, 화석 연료의 연소가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연소가 있다. 우리가 화석 연료 하시면 되게 많아요. 뭐 석탄도 있죠. 석유도 있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있죠. 자,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우리가 다루는 거 결국 천연가스류 정도? 그러니까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 때문에 화석 연료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석유는 성캄브리아 때 단세포, 다세포, 알겠어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런 것들이 퇴적이 돼서 석유가 되었다로니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석탄은 실루리아기 때 대봉기로 넘어가면서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다가 퇴적되죠. 그런 애들이 석탄이 되었다. 그리고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천연가스, 메테인이 주성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얘들은 산화, 수소류에 해당되는 건데, 무슨 연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 연소라고 조건을 잡아줘야 돼. 완전 연소라고 되면 이산화탄소와 뭐가 생긴다? 물이 발생하거든요. 자, 화석연료와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 이것도 산화환. 어쨌든 우리는 CH로만 이루어진 것이 화석연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화석연료 연수도 그렇고 광합성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뭐를 좀 보는 게 좋을까? 얘를 받고 이렇게 안 맞아. 3번이라고 할까 이걸? 3번은 웃기잖아. 광합성을 놓고 광합성도 있고 이것도 있고 세 번째로 또 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철의 재련이라고 철기에 들어서서 인간들이 청동기를 지나서 철의 재련쯤에 와서 반응을 일컫는 말이에요. 철의 재련 과정도요, 엄밀히 말하면 산화환원이며 이건 땅 속에 있던 철광석이라고 하는 혼합물을 있지 않습니까? 용융시켜서 뭘로 바꾸는 거다? 철로 바꾸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 하고, 그래서 거기는 산화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로마 숫자는 사실 철 이온 전하예요. 그러니까 삼각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만나서 철과 이산화탄소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철의 재련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여러분 요 땅속 철광석이 혼합물이거든. 이러한 산화환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순수한 철로의 재련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철의 재련 과정도 화학 변화를 통해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과정인데, 사실 이런 순수한 철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철도요, 탄소가루가 포함된 탄소광이에요. 합금이라고 하는데 탄소광이 되어서 탄소 함유량이 높으면 굉장히 단단하고 함유량이 점점 줄어들수록 부드러워진다. 이런 내용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 인류와 자연에 영향을 주는 화학 반응이 화석 연료의 연소, 광합성, 철의 재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산화환원이다. 이렇게 산화환원이다. 알았습니까? 그럼 산화환원을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산화환원 반응은 이제 뭐 라과지 이런 애들부터 어떤 공기 중에 산소가 달라붙는 것이고 그것들이 분해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산화환원 반응은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보거든. 산소가 관여하느냐, 전자가 관여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을 다뤄봅시다. 우리가 흔히들 산화다 라고 한다면 산소를 얻는다 이렇게. 그래서 산소를 얻으면 뭐가 되느냐? 산화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금속 산화물이 있고 비금속 산화물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한쪽은 그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잃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 쪽에서 산소를 얻게 되면 다른 한쪽은 산소를 잃기 때문에 주고받는 산소의 원자수는 동일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산소 원자수는 어떻게 된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이죠. 자, 그래서 얘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산화환원을 시키면 이런 거죠. 자, 철이 산소랑 만났더니 F2O3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F2O3가 되었다. 그러면 먼저 화학 반응식은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산소가 2개 있고 여기가 3개 있으려면 최소 공배수가 뭡니까? 6이겠죠? 그래서 6이 되려면 여기다 뭐를 쓴다? 2. 그럼 여기다 뭘 쓴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이게 산화환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얘는 보지 않는 거다. 생성물을. 자, 무슨 말이냐면 산화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산화제와 환원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제가 붙는 건 어떤 경우냐? 우리 소화제가 스스로 소화되는 수는 없잖아요. 남을 소화시키는 거지. 산화제는 남을 뭐 시키는 거야? 산화시킵니다. 환원제도 남을 환원시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뭐 될까요? 남을 산화시키려면 스스로 뭐가 돼야 돼요? 환원. 그렇게 스스로 환원. 얘는 스스로 산화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됐습니까? 그럼 동시에 발생할 때 여러분들 주의할 거 반응물에서 찾아라. 그러니까 산화환원 혹은 산화제 환원제는 반응물에서 찾아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철이 산소를 뭐 했습니까? 얻었잖아요. 산화. 산소 원자가 이렇게 이온 결합이 되는 건 산소 분자 형태에서 산소가 떨어진 거예요. 공결합.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산화된 철을 뭐라고 부른다? 이 철을 산화됐으니까 남을 뭐 시킨 거야? 환원시켰죠. 환원제라 부르고 O2를 산화제라고 부른다 이거. 이 정도만 끝이에요.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을 뭐 하는 겁니까? 정리한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과 니은만 보면 되는데 시간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검은색의 산화고리가 있어요. 금속 산화고리 되겠죠? 얘가 탄소랑 반응해서 붉은색의 구리로 무엇이 했냐 그러면 보세요. 산소를 잃었습니다. 환원됩니다. 탄소는요. 산소를 얻었습니다. 산화가 됩니다. 그럼 환원이 됐으면 우리는 반응물에서만 뭐를 찾아라? 산화된 것, 환원된 걸 찾고 산화제, 환원제를 찾으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CuO를 뭐라고 부른다? 환원됐으니까 산화제라고 불러요.
C를 뭐라고 부른다? 환원제라고 불러요. 요렇게 산화환원을 우리가 정했다. 자, 거기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을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험 장치가 이렇습니다. 그 시험관을 놓고요. 이렇게 시험관을 놓고 여기에다가 뭘 놨냐면 산화구리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루를 섞었어요. 탄소가루. 그리고 뭐를 가해줬습니까? 여기다가 불을 가해줬어요. 열에는 이렇게 가했다. 그리고 요 아래짝에 뭐를 담아놨어요? 이렇게 석회수를 담아놨다. 자, 이러면 일단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남고 붉은색 구리가 남고 이 아래쪽으로 무슨 기체가 내려가더라? 이산화탄소 기체가 내려가서 석회수는 뿌옇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뿌옇다라는 건 침전 반응이면서 자, 참고로 하나 적어보세요.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요 의문은 뒤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실험 장치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엄밀히 말해서 야, 요걸 가지고 실험을 한 거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고가 두 개니까 여기다 2를 붙이고 여기다 2를 붙이고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검은색의 구리가 뭐로 바뀐다는 거죠?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여기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넣은 거거든요. 석회수가 사실은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야. 이거 염기라고 하는 물질인데 산염기가 멉니다. 이 안에서 뿌옇다는 표현이 뭐냐? 수산화칼슘 수용액에 이렇게 CO2가 통과하면 CaCO3라는 앙금이 생기면서 예, H2O가 발생합니다. 박하사탕입니다. 흰색 앙금이 생기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넘겨봅니다. 저거 중화반응 위에 무슨 반응? 예, 침전 반응, 중화 반응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구리판의 변화 해석이라는 실험은 누구냐면 우리가 알코올 램프 같은 거 빛을 이렇게 붙여보면 이렇게 겉불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불꽃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겉불꽃은 일단 고온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고온이고 얘는 저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요. 구리가 붉은색의 구리가 산소와 만나서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되는 과정인데 자, 식을 맞추면 요렇게 되겠죠. 여기서 구리가 얘로 뭐 됐습니까? 산화되면서 무슨 제? 환원제라고 하고 O2가 이렇게 가면서 뭐가 됐어요? 환원됐으면서 얘는 무슨 제? 이렇게 부르며 속불꽃은 그 검은색 산화구리를 좀 더 안쪽으로 밀어넣잖아요. 그러면 검은색 산화구리가 저 심지에 있는 탄소가루와 반응을 해서 구리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더라. 그래서 앞에 계속 이렇게 써주시면 검은색이 뭘로 돌아왔다? 붉은색 구리로. 우리는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를 산화불꽃이라 하고 구리 입장에서 얘를 환원불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산화구리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 됐으니까 환원 됐으니까 얘는 무슨 제? 산화제라고 부르고 CO. 얘는 산화되었으니까 무슨 제? 환원제라고도 부른다. 알았어요? 두 번째, 전자이동과 산화원을 볼게요. 자, 산소의 이동과 산화원을 배웠는데요. 산소만으로는 상호적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제 금속 반응이거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원을 설명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원을 설명하면 좀 더 많은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 정의가 이렇죠.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이온 결합 물질은 되게 쉽게 설명이 돼요. 이것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공유결합 물질을 해석하는 건 불편해요. 얘는 편리한데 얘는 불편해요. 그래서 얘는 따로 산화수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산화수법을 배우진 않아요.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전자이동은 금속과 그 다음에 금속 이온과의 반응을 설명할 때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질산은 수용액에 여기다 구리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가 질산 구리 수용액이 되고 은이 이렇게 섭출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 여기다가 구리라는 금속을 집어넣는 것이고 이 안에는 은과 질산이온이 1대1로 정확하게. 왜? 여기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반응이 끝나도 이 비커 내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데 얘들은 1대1도 있어요. 1가 1가니까. 근데 반응이 끝나면 구리가 2가고 질산이 1가기 때문에 얘들은 1대2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 되니까 자, 그래서 화학반응을 완성해 보면 왜 저렇게 변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볼게요. 질산은 수용액을 우리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수용액이라는 뜻으로 아키어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구리가 있습니다. 솔리드, 고체라는 표현을 쓰죠. 얘가 이렇게 질산 구리 수용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은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라부아지의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다면 통째로 질산 이온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도 2개가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리가 이렇게
이 Cu 이가 플러스거든요. 그럼 두 개의 전자를 잃습니다. 상하죠. 자, 두 개의 전자를 잃게 되면 은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은 하나의 전자를 받아서 금속이 되는 애야. 그럼 그런 애가 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얘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용액 속에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여기는 은이온이 이온이 두 개 있었는데 여기는 불이온 하나로. 정확히 말하면 양이온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음이온수는 일정합니다. 반응을 하지 않죠. 왜? 구경꾼 이온이거든. 그 다음에 수용액의 색깔이 변합니다. 처음엔 무색이었거든요. 근데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띠거든.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구리 이온 때문에 그렇죠. 이온의 색깔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온수가 준다는 거죠. 근데 저게 얼만큼 주느냐? 첨가한 구리, 금속, 수만큼 줍니다. 이게 일가와 이가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은이온이 10개 있는데 구리금속을 2개 넣었다. 그럼 반응을 했다. 8개예요, 이온은. 이해 가세요?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안에 얘가 10개가 있다면 얘도 몇 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구리 금속을 2개를 넣은 거야. 반응을 시켰어. 그러면 구리 이온 2개가 형성이 됐겠죠? 은이온은 몇 개가 남겠냐는 거예요. 전자를 총 4개 주겠죠? 그 은이온 4개가 섭출됐죠? 그죠? 그럼 몇 개 남아요? 6개. 그럼 질산이온은 몇 개? 여전히 10개. 그래서 누구만 따져보면 양이온만 따져보면 10개 있던 양이온이 몇 개로 줄었어요? 8개로 줄었잖아. 몇 개만큼? 투입한 금속의 개수만큼. 이게 일가이과 관계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니들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야. 여기 AM 플러스 이온이 18개가 있었던 거야. 근데 B라는 금속을 집어 넣었어. 그랬더니 모두 반응했대. 그래서 BM 플러스가 9개가 된 거지. 누가 전하가 큰 거냐? B가 큰 거잖아. 전체 전하는 일정해야 되니까. B가 몇 가일 것 같아? 이가라니까. 왜? 9개 넣은 만큼 준 거야, 이게. 그래서 9개가 된 거야. 잘 봐봐. 얘가 플러스 1가라면 전체 전하는 플러스 18이잖아. 그럼 여기도 플러스 18이 나와야 되거든. 전체, 왜? 음전화가 안 변했으니까 이 안에 음이온이. 2가죠. 1가. 아셨습니까? 자, 비금속 몇 개 집어넣었다? 9개 집어넣었다. 이해 갔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야, 3가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나? 응? 얘 1가짜리 봐봐. 요 첨가한 구리금속수만큼 감소한다. 이거는 플러스 1가 이온하고 플러스 2가 금속하고 반응할 때거든. 플러스 1가 이온하고 플러스 3가 금속이 반응하면 얼마큼 줄까? 참고로 알아도 3가 금속 수에다가 이만큼
감수 곱하기 2안마. 알겠니? 이해 갔어요? 예를 들어요. 자, 플러스 1가짜리 이온이 18개가 있는데 3가짜리 금속 2개를 넣었어요. 그 2개 곱하기 2 해보세요. 4죠? 그럼 18개 4를 빼보세요. 14개만 넣는다. 자, 여러분 14개 중에 3가짜리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 1가짜리 12개가 남은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온수를 바르게 계산할 수도 있다. 자, 페이지 57쪽. 자,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 중에 광합성과 세포 호흡이 있습니다. 자, 이 반응 잘 봅시다. 자, 이거 뭐 잘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 주변에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광합성과 세포 호흡이네요. 광합성과 세포 호흡입니다. 먼저 광합성을 보시면 여러분 앞에서 남세균류의 광합성을 봤으니까 그냥 그건 인류와 자연에 영향을 미친 역사고, 광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산화탄소와 H2O가 반응해서 포도당이 되는 반응이거든요. 이런 걸 동화라고 하죠. 우리가 물질대에서 배웠죠. 동화작용인데 그리고 산소가 생긴다. 자, 여러분 이거 화학 반응식 맞추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분자 탄소화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탄소 몇 개 있어요? 6개. 이거밖에 없잖아. 두 번째 수소원자 몇 개 있어요? 12개.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산소원자가 좌변에 반응물에 총 18개가 있게 되거든. 근데 여기 6개 있으니까 여기 12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기는 다 맞췄어요. 이게 산화환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입니다. 얘들이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럼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얘들은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거든. 완벽하게 어디로 간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애매하지만 전자가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게 산화수법인데, 자, 실질은 이렇습니다. H2O가 둘 중에 H2O가 첫 번째 빛을 받아서 얘가 돼. 광분해를 한다는 거죠. 산소를 발생합니다. 여러분, 물이 분해가 되면, 전기분해든 뭐가 분해가 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거든요. 이때 산소가 발생한 거다. 결론적으로 H2O는 산소를 어땠다?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O 원자 상태에서 H2O는 O 원자에 수소 원자 2개 있는데 O를 받았다. 수소를 버리고. 알았냐? 그래서 얘는 산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CO2는 뭐냐 이거죠. CO2는 산소를 잃었다라고 치고 합니다. 산소를. C 입장에서는 O 원자를 2개를 결합했는데 이쪽에 포도당 속의 탄소 원자는 O를 하나밖에, 혹은 아무도 결합을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막 완전히 사이비 똥꼬 같은 해석으로, 야, 6H2 안에 수소 원자가 몇 개,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6개 있지? 6O2에는 12개. 아, 산소 많았다, 산화. 이렇게 해석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다시, 얘는 이 속에 산소 원자가 12개 있지? 6O, CO2니까. 여기 몇 개 있냐? 6개 있으니까 감소했다, 환원. 이렇게 보라고. 이해 갔냐? 근데 속뜻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 같은 복잡한 산화환원을 설명할 때 우리는 뭐라고? 산화수법을 이용합니다. 자, 산화된 애가 누굽니까? 바로 CO2입니다. 그럼 얘를 무슨 제라고 할 수 있다? 환원제라고 부를 수 있다. 자, 환원된 애가 누구다? 반응물에 H2O죠? 얘는 무슨 제라고 할 수 있다? 산화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어휴, 부럽다. 얘가 왜 산화돼? 쓱! 쓱! 싹! 아, 비웃은 거요? 비웃다. 야, 어디서 일어나니, 얘? 세포 속이기만 해. 엽록체에서 일어나지? 그리고 누가 들어와, 이렇게? 비에너지가 들어오지? 아까 배웠지?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호흡은 뭐냐? 정확히 말하면 얘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 속이 오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얘는 고분자인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는 이런 반응이다. 그래서 보시면 개수를 맞춥니다. 6개니까 6개, 12개니까 6개. 그래서 산소 원자가 18개니까 여기 쓰면 되는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야. 아까 H2는 O2랑 붙여놨잖아. H2는 O2랑 마찬가지야. 반대로 가보자는 거야. 반대로. 알았어? 다시 말하면 O원자끼리 서로 결합했다가 떨어지는 경우거든. 산소를 잃었다. 뭐야? 잃었으니까 환원이죠. 얘는 산소를 얻었다고 표현하는 탄소 입장에서 산화죠. 자, 사유비적인 표현으로 산소 원자가 총 6개 있는데 여기 몇 개 있어? 12개, 산화 이렇게 보라는 거야. 다시 여기 산소 원자 몇 개 있는데 12개 있는데 여기 몇 개 있어? 6개, 환원 이렇게 보자는 거지. 그럼 여기서 산화된 애는 누구고? 포도당이죠. 무슨 제야? 환원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환원제. 자, 환원제는 누구야? O2죠? 얘는 무슨 제? 산화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연소가 있습니다. 연소. 우리가 앞서서 화석 연료의 연소를 배웠잖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연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얘를 다뤄요. 탄화, 수소, 화합물만 다룹니다. 무슨 얘기냐? C와 H로만 이루어진 애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C. 자, 메테인이죠. 얘가 산소랑 만납니다. 그럼 무조건 완전 연소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라. 결국 무슨입니까? 이 연소는 완전 연소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생성물을 CO2와 H 쪽으로 딱 토착화시켜요. 자, 탄소 원자 하나니까 여기도 하나 됐고요. H 원자가 4개니까 여기 못 써요. 2를 쓰고요. 고로 산소 원자가 총 4개니까 여기 앞에 2를 쓰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생성물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반응물만 봅시다. CH4는 누구랑 CO2랑 붙여놓습니다. 산소를 얻었죠. 산화. O2는 산소를 잃었죠. 환원. 우리가 호흡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O2는 H2O랑 붙여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산화는 누가 산화가 됐냐 그러면 반응물의 CH4인데 얘를 우리는 무슨 제라 부른다? 환원제라 부른다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다음, 환원은 반응물에 O2가 환원이 되는데 얘는 자신이 환원됐으니까 남을 산화시키지 않겠느냐? 산화제다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뷰테인이 하나 더 있는데 뷰테인을 써볼게요. C 4개 H 10 뷰테인이죠. 자, 얘를 완전 연소시켜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와 이렇게 물이 생깁니다. 자, 개수 맞춰볼까요? C4H10 그러면 4
H 10개 5. 이렇게 하면 산소 원자가 13개가 떠요. 13개가 뜨면 여기다가 이걸 써야 돼요. 2분의 13. 근데 개수는 정수화 시켜야죠. 2대, 13대, 8대, 12 바로 얘들이 개수인데, 자, 거두절미 얘는 얘로 5됐다, 산화됐다. 탄화수소는 CO2랑, O2는 누구랑? H2랑. 환원되었다. 결론은 똑같은 해석. 상하는 뷰테인이 산화됐고, 얘를 환원제라고 부르며, 환원은 누가 환원됐다? O2가 환원됐는데 얘는 산화제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알겠어요? 요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철의 재련 과정인데 얘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몽땅 써줄게요. 자, 철의 재련은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자, 이걸 용광로라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누굴 넣느냐? 일단 철광석을 넣죠. 철광석을 넣고 그 다음 코크스를 넣습니다. 이 코크스는 탄소를 말해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을 집어넣어요. 석회석인데 얘를 집어넣어요. 자, 이들이 가서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일단 얘를 들어가면요, 코크스가 먼저 반응해요. 이 코크스가 산소랑 만나서 얘가 됩니다. 일산화탄소. 이걸 불완전 연소라고 하거든요. 그냥 몰라도 되지만, 이런 반응을 보여준다면, 일단 탄소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라고 부르고요. O2가 산소를 잃었다 해서 이걸 환원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 반응식에서 산화는 누굽니까? 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C고요. 환원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O2죠. 그럼 얘는 환원제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산화제가 된다, 이런 뜻이죠. 요렇게. 자, 그렇다면 이 일산화탄소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철광석이거든요. Fe2O3. 우리가 보통 적철광이라고 부르네요. 붉은색을 띠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얘가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해서 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앞에 개수를 맞추면 끝나는데요. 요거 2죠, 요거 2, 철이니까. 그럼 O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미정 개수법을 써서 맞추겠지만, 너희들이 뭐 이걸 맞추는 문제 안 나오거든? 3이에요. 여기 3 있으면 그대로 3 올리면 돼요. 너희들은 산화 하나만 찾는 거야. 얘가 뭐가 되고? 환원됐죠, 환원. 산소를 잃었으니까. 얘는요, 산화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환원제는 CO가 될 거고, 산화되네. 여기 산화제는 Fe2O3가 될 거예요. 자신이 환원됐으니까. 그런데요, 여기는 없지만, 철광석이라 하는 것은 규산염 및 불순물이 잔뜩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불순물 제거거든. 그럼 누구를 제거하나? 이 탄산가스이 저 용광로에 들어가잖아. 일단 여기로 CO2가 빠져나가고, 여기로 철이 흘러나오는데 요 자리 들어갔네요. 얘가 탄산칼슘이 열에 의해서, 이게 삼각형 열이거든. 산화칼슘과 CO2가 돼요. 근데 요 CO가 바로 철광석에 묻어있던 SiO2랑 반응해서 이렇게 규소산칼슘이라는 놈을 만들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무슨 반응이다? 중화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중화 반응. 엄밀히 말하면 무슨 반응이다? 중화 반응. 이해가요? CaSiO3. SiO3 규소산칼슘. 자, 이게 철광석 얘기예요. 철광석. 전체 하나만
세모는 뭐예요? 가열한다는 뜻이에요. 세모가 가열한다. 네, 저 보여요. 아,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예?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왜 마지막 정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거 CO2예요. 어디 있는 걸 말하죠? CaO. 여기요. CO2 맞습니다. CO2가 맞아요. 저거 화살표는 CaO만 이건가요? CaO 플러스 CO2. 요건 CaO만 와서 결합하는 거예요. 생석해요. 산화가스. CaSiO3. CiO2는 SiO2. SSiO2 SiO2. SSiO2 그 산화 SS는 없습니다. 주 SiO2. SiO2 응? 산화규소 산화규소. 산화규소와 산화칼슘이지 칼슘이 그라고 해서 주소성 칼슘 저쪽 화살표는 뭐 나와요? 요거요? 아니요, 위에 그림에서 가장 아래 오른쪽. 이거요? 아 왼쪽 그림에서 왼쪽 화살표. 그림에서 여기요? 네. 지금 설명해 주려고요. 아니요. 다 쓰셨습니까? 여러분 얘 집어넣었죠? 여기로 불순물이 나오는데 얘가 나와요. SiO3. 요게 어디에 쓰이냐면 시멘트 제조할 때 집어넣어요. 유착물질로 규산칼슘이 딱 좋아요. 자, 이제 수소 연료 전지까지 떴습니다. 참 여기까지 갈 줄은. 자, 수소 연료 전지가 뭐냐? 말 그대로 수소를 집어넣어서 수소에 의해서 전지를 만들어내는 애인데 결론이 뭐냐? 얘가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가 만나서 얘를 생성하자는 겁니다.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산소를 뭐 했다? 얻었다 산하고, 얘는 산소를 잃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O2라는 결합이 깨졌다. 그래서 얘는 무슨 제? 환원제다. 얘는 환원제다. 얘는 무슨 제? 산화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화제.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밑에 그 밖에 산화하는 반응은요, 일단 철이 녹쓰는 것도 있고요. 과일이 사과 같은 거 갖고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 양초 연소, 이것도 산화하는 이종, 연소니까. 섬유 표백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살균 효과도 그렇고 표백 효과도 그렇고 산소가 하냐는 거거든. 그다음 리튬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가 산화하느냐, 전자를 주고받는. 그 다음에 반딧불이 불빛, 이것도 화학 에너지가 비대 에너지로 바뀌는 확실한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술과 산화환원에서 여러분 에칭 기법이라고 그 산성 부식액을 금속판으로 긁어서 부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녹슬거나 뭐 산화되겠죠? 그럼 시커멓거나 파랗게 변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고려청자 같은 경우도요, 도자기 속의 처리온이 환원이 되면 뭐로 되냐? 금속의 색깔을 띠게 되거든. 그게 이제 푸른색 빛을 띠게 되는 거죠. 다음에 유화는 회화 그 기법인데 물감에다 기름 성분을 넣어가지고 얘가 굳어지면 딱딱하게, 그러니까 색깔이 둔탁하고 무겁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예술작품이죠. 미술작품 복원, 요것도 뭐 사실 직지신경 같은 경우도 여러분 거의 막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복원해내잖아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100년 앞섰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종이의 부식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부식을 천천히 하게, 그럼 이제 팔만대전 같은 것들이 보존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존된 게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페이지 63쪽까지 냅다 풀어보십시오.